여러분, 요즘 야구판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백업도 중요하다. 역할이 있다. 기회는 언젠가 온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 말이 어떤 선수에게는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내온 거기까지만 해라.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1999년생 포수 이병헌은 그 말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겨울 그는 충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사비 들여서 미국으로 간다. 구단이 보내는 것도 아니고 대표팀도 아니고 견학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떠나는 여행. 게다가 요즘 환율 여러분도 아시죠? 달러 1,400원. 이건 단순한 출국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생 투자입니다. 많은 팬들이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이 거기까지 해야 돼? 백업이면 안정적으로 살 수도 있는데 도전은 멋진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하지만 이병헌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질문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백업으로 남을 건가? 이병헌은 유망주 시절부터 늘 기대를 받았습니다. 체격 좋고 투수 리드도 괜찮고 공 잡는 감각도 좋다. 코치들도 늘 이렇게 말했죠. 잘 크면 진짜 좋은 포수 된다. 그런데 문제는 잘 크면 엄삐라는 말이 너무 오래 이어졌다는 겁니다. 프로 무대에 들어서고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항상 주전 바로 뒤, 항상 대타나 대수비, 항상 기다려라는 말. 그리고 결국 이 단어가 따라붙죠. 백업 포수. 물론 백업 포수도 팀에 반드시 필요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선수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인 건가? 그래서 이병헌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정말 부족해서 여기 있는 걸까? 아니면 아직 덜 보여줘서 여기 있는 걸까?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첫 번째라면 체념이 답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라면 도전이 답이 됩니다. 그는 결국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아직 덜 보여줬다. 그래서 나온 결정이 바로 미국행. 그것도 훈련 환경 좋은 곳만 골라서 메이저리그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는 캠프, 개인 코치, 트레이닝 센터까지 말 그대로 돈 되는 곳이 아니라 내 몸이 변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여기서 환율 이야기를 왜 굳이 강조하느냐면 이건 단순히 비행기 값이 올라서가 아닙니다. 프로 선수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절박한지 보여주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1차는 400원이라는 환율은 그에게 이런 의미입니다. 한 번 더 갈까? 말가를 10번은 더 고민하게 만드는 숫자. 실패하면 고스란히 본인 부담이 되는 금액. 그러니까 이건 멋있게 떠난 겨울 여행이 아니라 미래를 걸고 하는 승부수입니다. 주변에서도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굳이 지금? 팀에서 기회 올 수도 있잖아. 괜히 다녀왔다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병헌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기다리는 야구는 이제 그만하고 싶었다. 이 말이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프로야구에서 기다려라는 말은 가장 흔하지만 동시에 가장 잔인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기회를 차지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얘는 그냥 백업 타입이야. 그래서 이병헌은 선택했습니다. 내 자리는 내가 직접 만들어 보겠다. 그 방법이 지금 당장은 위험해 보이고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고 있는 건 바로 2026년입니다. 2026년은 그에게 단순한 시즌이 아닙니다. 팀 내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세대 교체가 본격화되고 포수 포지션 평가 기준도 더 냉정해질 시기. 그때 잠재력 있는 백업이라는 이름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올해 겨울을 그 어느 때보다 독하게 보내기로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포인트. 미국행이 실패하면 어떡하냐는 질문. 사실 많은 선수들이 이 질문 때문에 멈춥니다. 괜히 다녀왔다고 욕먹으면 어떡해. 성적 안 나오면 도전 실패라고 할 텐데. 하지만 이병헌은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결국 그에게 가장 무서운 건 실패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자신이었던 겁니다. 정리해보면 파트 1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99년생 포수 이병헌은 백업이라는 틀을 깨기 위해 스스로 돈을 들여 미국으로 떠났고 환율, 비용, 위험을 다 감수하면서도 2026년을 바꾸기 위한 도전을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이 선택은 단순한 훈련 일정이 아니라 커리어 전체를 걸고 던진 진짜 승부수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죠. 이병헌은 도대체 미국에서 무엇을 바꾸려는 걸까? 코치들이 말하는 그의 가장 큰 약점은 뭘까? 그리고 이 도전이 실제로 팀 내 입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병헌의 미국행이 낭만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이라는 사실. 파트 1에서 우리는 이병헌이 왜 굳이 사비까지 써가며 미국행을 선택했는지 살펴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였죠.
백업 인생으로 남지 않겠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바뀝니다. 미국에서 도대체 무엇을 바꾸려는가? 많은 팬들은 이병헌을 떠올릴 때 먼저 이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포구 안정감은 괜찮다. 투수 리드도 나쁘지 않다. 팀 분위기를 잘 맞춘다. 그런데 주전 포수 기준으로 보면 늘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바로 타격입니다. 현대 야구에서 포수는 더 이상 수비만 잘하면 되는 포지션이 아닙니다. 투수 리드, 프레이밍, 블로킹, 이 모든 게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최소한 라인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타격, 이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병헌은 바로 이 지점에서 벽을 느낀 겁니다. 국내에서 훈련을 해도 물론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개인 훈련 시스템은 완전히 다릅니다. 스윙 메커니즘 분석, 데이터 기반 타격 교정, 포수 수비 동작과 타격의 연계 훈련, 말 그대로 몸 하나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줍니다. 이병헌은 이 리빌딩 훈련 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먼 길을 택했습니다. 그가 집중하려는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컨택 안정성, 2. 출루 기반 플레이, 3. 상황 타격. 홈런 타자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대신 최소한 병사를 줄이고 8, 9번에서 흐름을 끊지 않으며 투수가 숨 돌릴 수 있게 하는 타자. 이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송구 타이밍과 수비 밸런스. 미국 코치들은 포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바른 송구보다 정확한 루틴이 먼저다. 이병헌에게도 계속 나왔던 과제가 바로 이 부분이죠. 송구 타이밍이 들쭉날쭉하고 움직임이 크다 보니 체력 소모가 심해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포구가 좋아도 주전으로 오래 버티기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 훈련 프로그램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동작을 줄이고 루틴을 고정하고 체력을 경기 흐름에 맞게 배분하는 방식. 쉽게 말하면 하루만 잘하는 포수가 아니라 120경기를 버틸 수 있는 포수다로 몸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 이병헌이 만나는 코치들 중에는 실제로 메이저리그에서 백업 포수, 주전 포수로 성장했던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말은 딱 하나, 주전은 실력이 아니라 신뢰로 만드는 자리다. 이병헌이 가장 크게 배우려는 것도 바로 이 개념입니다. 신뢰란 어떤 걸까요? 위기 때 차분히 리드하는 것, 투수에게 괜찮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감독이 오늘도 괜찮겠지? 라고 자동으로 선발 카드에 올리는 것. 이 신뢰가 생기면 타격 성적이 조금 흔들려도 포지션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병헌은 이 신뢰를 완전히 얻지 못했습니다. 가끔 번뜩이지만 꾸준함이 부족하고 타격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며 나올 때마다 새롭게 시험받는 느낌. 이건 선수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한 겁니다. 아예 기준을 바꿔보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 이번 도전은 단순히 나를 위해가 아니라 팀에서 살아남기 위한 투쟁입니다. 포수 포지션은 경쟁이 늘 치열합니다. 베테랑, 유망주, 트레이드 가능성까지 어느 팀이든 언제든 새 얼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이 가진 번호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병헌은 앞으로 1, 2년